콘돔이 빠져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자기 위로 때문에 오시는 경우는 제가 빼본 것 중에는 샴푸 뚜껑, 딱풀, 가장 최근에는 제일 빼기 어려웠던 게 골프공이었어요. 골프공 딱딱하고 정말 사이즈가 이 질 내벽에 딱 붙어가지고 포셉으로 해도 이게 미끄러져서 안 나오고 진짜 어렵게 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성북구에서 지인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김정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로 산부인과를 찾는 환자는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산부인과 하면 보통은 아기 낳으러 간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저희 병원은 분만은 하지 않고 부인과를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인과에서 뭘 보나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진료 영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먼저 염증, 질염, 방광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성매개 질환, 성관계에서 전염되는 질환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여성 정기 검진들 있잖아요. 초음파 검사, 암 검사,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들을 받으러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생리불순이나 피임, 임신 이런 관련된 상담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성 성형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저희 병원은 여성 성형 좀 전문 병원이거든요. 제가 대한여성성의학회 총무이사이기도 하고요. 여성 성형이 뭘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단 아기를 낳고 나면은 질이 이완되기 때문에 이런 질 이완을 좀 축소시키는 질 성형 수술도 있고 또 소음순이 굉장히 커서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소음순 성형 수술도 있고 또 음액 나중에 설명해드리겠지만 음액을 좀 노출시키는 음액 거상술 이런 수술도 있고 또 외음부 피부 위백 시술도 있고 또 질 안쪽을 탄력을 주는 질 안에 레이저 시술도 있고 또 그 안에 공간을 채우는 질 필러 시술도 있고요. 그리고는 또 나이 들면 대부분 여성들에게 생기는 요실금 수술이 있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도 자기 위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이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 대상으로 한 건데 18세에서 55세 성인 남녀를 기준으로 자위를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77% 정도가 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중에 남자는 95% 이상이었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56% 정도였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자기 위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남성 자기 위로와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남성 같은 경우는 사실 성적 쾌락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죠. 어떻게 보면 사정을 위한 자기 위로이기 때문에 그 음경에 자극을 주기만 하면 되고 단일 피크로 끝나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단순하게 음경을 만진다 이게 아니라 음액의 귀두에서부터 시작해서 음액이라는 게 사실 겉에 보이는 거는 동그란 건 귀두일 뿐이고 음액은 사실 약간 옷걸이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음액의 해면체는 소음순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소음순을 자극하는 거, 음액의 귀두를 자극하는 거, 또 그 질 안쪽, 질 내벽에 있는 G스팟이라고 보통 불리는 곳을 자극하는 거, 굉장히 다양한 곳을 자극해야 성적인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오르가즘 자체도 단일 피크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되게 멀티 오르가즘 느낀다고 하는 게 여러 번 또 가능한 이런 특장점이 있죠. 실제로 질 안에 물건이 들어가서 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종종 있죠. 질 안에 물론 성관계 하다가도 콘돔이 빠져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제 콘돔 사용을 잘 못하는 경우에 원래는 콘돔이 성관계하고 나서 바로 기가 된 상태에서 빼야 되거든요. 꺼내서. 그런데 그 기가 이제 질 안에서 사그라들면 뺄 때 콘돔이 질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꼭 산부인과를 오셔야 되는데 왜냐면 콘돔을 손으로 빼기는 빼는데 그러면 이제 피임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응급 피임약이나 사후 피임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생각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질 안에 뭐가 들어갔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바로 오시는 게 좋고요. 이제 콘돔뿐만 아니라 이제 탐폰도 넣어놓고 내가 언제 뺐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오래되면 독성 쇼크 증후군에 걸려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반드시 빼러 오셔야 되고 그거 이외에 아까 물어보신 거 자기 위로 때문에 오시는 경우는 제가 빼본 것 중에는 샴푸 뚜껑, 딱풀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던 것 중에 뭔가 약간 성기 모양으로 생긴 걸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지저분할 수 있고 안에 질환에 오래 있으면 염증이 굉장히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악취도 심해지고 그럴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빨리 오셔야 되고요. 가장 최근에는 제일 빼기 어려웠던 게 골프공이었어요. 골프공 딱딱하고
정말 사이즈가 이 질 내벽에 딱 붙어가지고 포셉으로 해도 이게 미끄러져서 안 나오고 진짜 어렵게 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요즘에는 전문적으로 이제 자기 위로를 위한 상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좀 그런 위생적인 것들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자기 위로를 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원래는 사실 여자 같은 경우는 질 안쪽보다 클리토리스 쪽에 더 음액 쪽에 자극을 더 잘 받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음액 쪽을 좀 터치하는 거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는 그 바이브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진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음액 쪽에 대고 진동을 주는 기구들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 근데 질 안쪽에 넣는 거 그건 이제 G스팟이나 질 내벽을 자극하기 위한 건데 이제 그럴 때 그런 이제 주변의 물건들을 자꾸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거 말고도 뭐 딜도도 요즘에는 예전처럼 징그럽지 않고 되게 디자인도 예쁘고 위생적인 것들이 많아서 뭐 그런 것들을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최근 한 3-4년 들면서는 뭔가 주변에 이런 것들을 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교육이 많아지면서 이런 좀 위생적인 것들을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진료 중 곤란했던 순간은 언제이신가요? 곤란했던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뭐 꼭 자기 위로 때문이 아니라 다른 진료들을 보면 뭐 요즘에 10대 친구들이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이런 데이트 앱 같은 거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가 뭐 누구를 사귀어서 한 사람과 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다양한 관계가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되는 이유가 뭐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성병이 나왔어요. 성병이 나오면 제가 꼭 파트너를 치료해야 된다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파트너를 데리고 오면 제가 약 처방도 해줄 수 있는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한 4-5 개를 좀 받아갈 테니까 처방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본인이 오지 않으면 처방해 줄 수가 없는데 "왜 4-5 개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진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좀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훈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데서 만난 좀 나이 많은 남자분들이 뭐 이렇게 그냥 "돈가스 사 줄게." 뭐 이런 진짜 이런 말들에 그런 어린 친구들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적이 있고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가 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임신 가능성 있으세요?" 물었을 때 없다고 말하는 거 안 믿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건 진료 경험이 많은데 뭐 배가 너무 아프다고 온 환자가 왔는데 임신 가능성을 꼭 물어보거든요, 산부인과에서. 왜냐면 임신과 관련된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근데 결국은 자궁유 임신으로 배 안에 출혈이 생겼던 경우. 자궁유 임신이 그냥 생기진 않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한 경우는 몇 개월째 생리가 없었는데 그 친구도 좀 뚱뚱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원래 생리가 불규칙하고 그래서 임신 가능성은 당연히 없다. 뭐 그 부모님이랑 같이 왔었고 그래서 '아 그래 알겠다.' 그래서 질 초음파를 딱 봤는데 질 초음파를 봤는데 둥그렇게 애기 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봤더니 벌써 뭐 임신 6개월 정도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신 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무래도 산부인과 진료다 보니까 자신의 성경험을 좀 숨기고 싶은 이런 미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꽤 있는데 이제 제가 있는 병원이 또 대학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가 많다 보니까 왜 그 지방에 살면서 서울에 와 있는 이런 대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해서 자궁 경부암의 원인 바이러스가 있었고 자궁 경부암에서 이상이 나왔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사실 성관계에서 전염되는 거고 자궁 경부암 검사도 어떻게 보면 성경험이 있어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조직 검사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 이 친구는 경제력이 없으니까 부모님 카드를 썼겠죠. 이제 부모님이 막 연락이 오신 거예요. "왜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뭐 1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왔냐."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나한테 "이건 정말 자기 비밀이라서 비밀이니까 성경험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모님이 저한테 막 항의를 하는데 제가 진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되게 또 환자의 일은 저희가 비밀 보장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관계를 많이 하면 질이 넓어질 수 있나요? 그거는 넓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이라는 게 이 점막 조직과 그 안쪽에 근육 조직들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이 굉장히 신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관계 때문에 질이 넓어진다는 거는 사실 아니고요. 정말 분만
입에서 진짜 수박이 나오는 정도의 이런 분맛, 완전 근육이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면 성관계를 많이 한다고 질이 넓어지는 건 아닙니다. 관계 시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액체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그 액체가 한 가지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인데 보통 이제 윤활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르톨린 샘에서 나오는 윤활액인데 질의 입구를 보면 그 5시에서 7시 방향에 바르톨린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점액 같은 게 이제 그 윤활액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 윤활액은 질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질에는 분비샘이 없는데 트랜스데이트라고 해서 삼출액이 나오거든요. 그 삼출액.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보통 윤활액이라고 하는 거고 또 그거 말고 이제 여성 사정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있는데 여성 사정은 진짜로 여성의 흥분을 좀 느끼게 나오는 건데 그건 어디서 나오냐? 진짜 사정액은 요도 바로 옆에 있는 스킨샘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진짜 우윳빛깔의 남자의 전립선액과 비슷한 아주 소량의 액체. 이게 여성 사정이고요. 또 많은 남성들이 약간 로마항처럼 생각하시는 그 스커팅, 뭐 시옷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방광에서 나오는 거예요. 방광에 있는 소변과 이 액체를 비교했더니 유사한데 굉장히 희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희석된 소변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그거는 질 압벽을 많이 자극했을 때 나오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경험에 의해서도 다시 재현이 된다라고 보는 그런 액체입니다. 여성도 남성처럼 달아오르면 신체에 변화가 있나요? 여성도 발기한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사실이고요. 여성도 마찬가지로 남성이 발기하면 음경 해면체가 혈액이 몰리면서 커지는 거거든요. 여성도 그 해면체가 있어요. 그래서 음액 해면체가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음액이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겨서 양옆에 다리가 있거든요. 그 다리가 소음순 뒤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요 음액의 귀두도 팽창하고 이 해면체가 팽창합니다. 그래서 소음순이랑 전정부, 질 입구 쪽이 전부 다 팽창하면서 혈액이 몰리고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 이거를 여성 발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액체가 많이 나오면 성욕이 많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액체가 많은 거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의 감정적인 요소도 있고 호르몬 때문일 수도 있고 영양 상태 때문일 수도 있고 생리 주기에 따라서 다르고 또 음료 섭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물이 많다고 성욕이 많다 이거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여성의 성적 흥분이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여성이 성적으로 흥분하면 우리 몸에서 이제 호르몬이 막 분비돼요. 옥시토신도 분비가 되고 엔돌핀, 도파민 이런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면서 생리통이 심할 때는 통증도 완화가 됩니다. 통증도 완화가 되고 신경도 완화가 되고 행복감이 올라가고 그래서 면역도 증가되고 그래서 사실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 면이 많이 있죠. 여성은 몇 살까지 성관계를 하면 좋을까요? 정해져 있지 않죠. 죽을 때까지 하셔도 되죠. 폐경 이후의 여성도 당연히 성관계가 좋고 뭐 여러 보고가 있지만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는 부부가 훨씬 더 수명이 길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여성은 절정에 도달해보지 못했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인가요? 네, 실제로도 조사해보면 절반 이상이 오가즘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뭐 단순히 뭐 신체적인 이상이 있거나 이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약간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럽고 좀 터부시되는 면도 많이 있고 약간 여성들이 성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이면 창피해하거나 약간 금기시되어 있는 거? 뭐 그런 문화들 약간 보수적인 이런 성에 대한 보수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더 오르가즘을 느끼는 경우가 더 낮은 것 같아요. 실제로 지스팟을 물어보는 환자들이 있나요? 네,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늘고 있긴 해요. 제가 볼 땐 이런 여러 교육의 힘인 것 같긴 한데 옛날에는 뭐 여자들이 G스팟이 뭔지도 몰랐고 근데 실제로도 저는 G스팟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성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불감증 이러면서 이제 많이들 찾아오시고 그럴 때 이제 제가 내진을 해서 촉진을 해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질 안에 직접 내진을 해보면서 뭐 이렇게 찾아요. 어딘지. 그래서 여긴 어떤지 저긴 어떤지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어딘지 찾아내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환자분들의 성감대가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도 있나요? 그럼요. 알려줄 수 있죠. 근데 물론 그게 진짜 성관계를 하거나 막 흥분됐을 때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촉진을 했을 때 좀 다른 부분, 느낌이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은 집에서 혼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해보지 않았던 거죠. 지스팟이란 무엇이며 여성의 몸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사실 G스팟은 어떤 해부학적인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 있다라고 정의된 건 없어요. 대부분은 질의 앞벽에 한 2에서 5cm 사이인데 보통 한 손가락 한두 마디, 한두 마디 사이 정도라서 손가락을 질 앞쪽으로 넣었을 때 그 요도 쪽이 12시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11시 방향, 1시 방향 요 사이에 보통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촉진을 해봤을 때 11시 방향, 12시 방향, 1시 방향을 이렇게 눌러봤을 때 좀 느낌이 다른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을 보통 G스팟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G스팟이 생기는 이유는 거기에 신경이 밀집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G스팟이 뭐다. 근데 요즘에 생각되는 건 그 음액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음액이 이렇게 생겨서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와 다리 사이, 그 가운데 거기가 요도와 가깝거든요. 그 부분이 G스팟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여성의 스팟들은 어떤 게 있나요? G스팟 말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C스팟이죠. C스팟은 클리토리스. 클리토리스가 사실 여성 orgasm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신경 말단이 거의 8,000개가 모여있기 때문에 거의 외부에서 음액을 잘 자극했을 때 오르가즘 느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질 입구 쪽에 이제 O스팟이라고 해서 질 입구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 이제 분비물들 아까 말한 윤활액이 나오는 입구 사이 고기를 O스팟이라고 하고요. 요도 소변이 나온 요도 근처를 U스팟이라고 합니다. 유레스라라고 해서 U스팟이라고 하고요. 그리고는 A스팟, P스팟이 있는데 A스팟은 G스팟보다 더 안쪽이죠. 그 질벽과 자궁 경부가 만나는 위쪽, 거기를 A스팟이라고 하고 그 밑에 후벽 질벽과 자궁 경부가 만나는 데는 또 P스팟이라고 하고요. 요즘은 자궁 경부를 자극하는 걸 서비컬 스팟이라고 해서 얘도 C스팟 중에 하나입니다. 여성의 성감대가 개인차가 있을까요? 당연히 차이가 있죠. 뭐 어떤 사람은 어느 스팟이 더 잘 느끼고 어떤 사람은 다 어디가 더 잘 느끼는 거는 그 완전히 다 개인차이기 때문에 이 스팟을 다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본인에게 좀 더 개발되어 있는 스팟을 알면 그쪽을 자극하면 오르가즘 느끼기 쉽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본인의 몸을 샤워를 할 때건 뭐 편안한 자세건 본인이 직접 손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가면서 어느 곳을 만졌을 때 기분이 좋은지 알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A스팟이라는 용어는 생소한데 A스팟은 무엇인가요? A스팟이 질의 앞벽 끝으로 들어갔을 때 자궁 경부와 만나는 곳인데 그쪽에 좀 공간이 갑자기 이렇게 넓어지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A스팟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좀 윤활액이 많아야 자극이 잘 되기 때문에 건조하지 않고 좀 촉촉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자극할 때는 강한 자극보다는 그 스테디 앤 딥이라고 하는데 좀 무거운 자극, 그리고 빠르지 않고 좀 지속적인 자극, 이런 자극을 받았을 때 더 흥분이 잘 됩니다. 그래서 더 자극을 잘 받게 하려면 그쪽에 뭐 성기가 만약에 안 닿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닿게 하려면 체위를 할 때도 그 여성의 엉덩이 밑에 약간 베개를 넣는다거나 골반이 약간 들어 올릴 수 있는 이런 자세를 하면 더 자극이 잘 되는 그런 곳입니다. 성기의 길이 굵기가 큰 영향을 미치나요? 물론 길면 아까 말한 A스팟에 닿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긴 한데요. 근데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해드린 U스팟, O스팟, G스팟 다 입구에서부터 5cm 이내에 다 있어요. 그래서 5cm만 되면 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엄청 크거나 엄청 길지 않아도 충분히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너무 컸을 때는 또 그것 때문에 아파서 오르가즘 못 느낀다는 분들도 있어요. 성감대 자극이 반드시 절정으로 이어질까요? 성감대를 자극한다고 바로 절정이 오르면 오르가즘 못 느낄 사람이 없겠죠. 여성이 오르가즘 느끼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잘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진짜 끈기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C스팟이라고 한 클리토리스 있잖아요. 클리토리스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충분히 전이를 해서 자극을 해주면 오르가즘을 느낄 가능성이 훨씬 커져요. 그래서 끈기를 가지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궁합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할까요? 속궁합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어떤 신체적인 모양의 속궁합이 아니라 이게 영어로는 sexual compatibility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적 선호도의 조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리듬이 빠른 게 좋은 사람이 있고 느린 게 좋은 사람이 있고 리듬이라든지 어떤 강도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게 서로 맞는 거예요. 그게 속궁합이지 너 이렇게 생겼어. 나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잘 맞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속궁합이 있긴 합니다. 남성이 못 잇는 여성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명기의 특징이라고 있긴 하거든요. 그게 뭐 질에 물론 탄력도 있고 그리고 촉촉함이 있어요. 촉촉함 있고 그리고 따뜻함, 온도가 또 있고요. 그리고 물론 직경기 있습니다. 물론 좁은 사람이 더 만족도를 준다라는 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좁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그 사람과의 뭐 이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컴패티빌리티, 그러니까 조화가 잘 맞는 게 그 사람과의 속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여성의 명기를 알 수 있는 관상이 있을까요? 뭐 예전에 입이 크면 뭐 질이 더 좋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글쎄 제가 볼 때는 정확히 여자는 딱 봤을 때 쟤 어떻겠다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저의 경험으로는 제가 많은 환자를 보다 보니까 좀 요즘에 이제 좀 서구형 체형으로 바뀌면서 좀 키가 크고 다리가 길고 이런 체형에서는 좀 질이 길고 이렇더라 이런 모양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게 꼭 명기랑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감대에 개인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감대의 개인차, 그거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생리주기 그리고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긴 해요. 사실 20, 30대에는 대부분 호르몬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긴 하니까 대부분은 성적으로 잘 느끼는 경우가 많고 40대가 넘어가면서 호르몬이 훅 떨어지잖아요. 또 폐경기 넘어가면은 거의 이제 호르몬이 바닥이 되면서 그때는 진짜로 성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호르몬이랑 연관이 많고 또 여성들은 굉장히 뭐 분위기 심리적인 거 이런 것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성의 성감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 그리고 또 상대방 간의 이런 친밀성, 그러니까 관계 이런 거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여성이 진짜 만족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그거 보통은 왜 소리나 몸짓으로 남자들이 안다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가 절대 몰라요. 왜냐면 연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거의 뭐 메소드 연기라서 뭐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로 아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이거는 뭐 의학적인 건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도 여자가 내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거는 윤활액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질의 삼출액이라든지 이런 바톨린 섬에서 나오는 윤활액 같은 건 내가 어떻게 수의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진짜로 어떤 흥분이 일어났을 때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걸로는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이외에는 사실 솔직한 대화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연기하지 않게 그냥 좀 솔직하게 서로 대화하면서 좀 교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성과 성관계할 때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남성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는 제가 볼 때는 남자분들은 좀 에로틱한 분위기가 더 성감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뭐 야한 속옷을 입는다거나 막 빨간 조명 이런 거에서 좀 남자분들은 더 판타지가 있다면 오히려 여자분들은 좀 더 따뜻한 느낌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뭐 둘이 소파에 앉아서 뭐 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서로를 약간 애무를 한다든지 그냥 편안한 공간에서 침대에서 둘이 대화를 하면서 뭐 편안하게 터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좀 편안하고 부드럽고 이런 분위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사람의 취향 차이기 때문에 서로 좀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성감대를 모르고 있는 여성분들에게 조언해 주신다면요? 이 성감대를 찾는 게 절대 뭐 터부시다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몸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에도 혹시 내가 성감대가 어디지 하고 본인의 몸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 좀 편안하게 일단 좀 먼저 만져보면서 어딘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 모르시면 병원에 오셔서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